네, 김진 전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우택, 친박인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정현 당대표의 사퇴. 그래도 비박이 분당의 길로 갈까요? 저는 새누리당이 조금씩 살아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상당히 국면이 하나씩 그 재정비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비박계의 탈당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비박계가 우선 첫째는 정우택 신임 대표가 친박이라고 하지만 계파 색깔이 상당히 엷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온건 합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충청북도 출신으로서 TK 패권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비박계가 친박계 원내대표가 당선된 거를 문제 삼으려면 친박계가 정우택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을 때 경선을 거부하고 보이콧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선을 보이콧하지 않냐고 경선에 참여해서 정식으로 표대결을 벌여서 62대 55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탄핵 때에도 그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일단 투표에 그렇죠. 참여하면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결과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한 고비를 그건 넘겼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 전에 또 하나 고비를 넘긴 것은 탄핵 때 중도와 친박이 상당수가 가세했다라는 점. 최소 27표. 탄핵 찬성에. 그렇죠. 탄핵 찬성에 최소 27명이 중도 친박에서 탄핵에 가세했기 때문에 탄핵을 둘러싸고도 비박계가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비박계가 현재는 명분이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명분이 비대위원장입니다. 글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정현 대표의 발표에 보면 다음 주 수요일 전국위원회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원점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정우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정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완전히 친박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중도적이고 이 계파 색깔이 엷고 더군다나 외부에서 정치권의 역학관계와 상관없는 사람을 만약에 들여오게 되면 비박계가 그 사람을 반대해서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제가 오늘 그 비박계 핵심 의원들 또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 긴밀히 진단을 해봤는데 우선 상당 부분 탈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는 김무성 대표가 가장 강경파인데 김무성 대표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본인이 탈당의 깃발을 들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동참할 그렇죠. 것인가. 그거죠, 결국. 그게 상당히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기대와 달리 상당 부분 지금 특히 수도권 의원 같은 사람들은 지역구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도권 의원들 두 사람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이 새누리당의 일반 국민들의 반감은 대단히 높지만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그래도 분당은 안 된다. 뭐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의원들이 지역구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비박계가 집단 탈당을 해서 결행을 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배경적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보수 새누리당은 진보 더불어민주당과 달라가지고 뛰쳐나가서 잠깐 또 새살림 만들었다가 또 합치고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는 데에 약해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그렇죠. 태생적으로 광야 노숙 비박 체질이 아닙니다. 풍찬 노숙을 할 수 있는 체질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에 그냥 대충 침낭 하나 가지고 별 보면서 잘 수 있는 체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온실 체질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의원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탈당해도 실질적으로 탈당을 보십시오. 김무성 대표 자체가 자신이 지난 총선 때 낙천됐지 않습니까? 낙천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지 아니하고 당에 남아서 박근혜 선대위원회의 본부장을 맡았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현재 입장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김무성 전 네. 대표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제가 진단할 때는 남아있는 탈당의 유일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 초에 네. 귀국하는 거예요. 귀국해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여론을 듣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으로 안 오고 그렇죠. 반기문 총장 만약에 그렇죠. 끌어당길 새누리당에 대한 여론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서 반기문 총장에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당신은 이미지도 대단히 좋다. 비정치권이고 참신하고 그런데 구태여 새누리 지지율 15%인 새누리당에 가서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문재인 또는 이재명에게 경쟁력이 약하니까 참신하게 중도 보수 신당의 깃발을 들어라 말이지.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반기문 총장이 반기문 신당을 창당하고자 할 때 그때는 탈당 동력이 어느 정도 생길까요? 그럴 때는 아마 김무성 대표는 워낙 신당 쪽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박지원의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연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김무성 전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많은 사람들이 김무성 전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김무성 전 대표의 생각은 어쨌거나 영호남 연합정권이라든가 중도 신당인데 그 깃발을 김무성 전 대표는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그랬죠. 그 신당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대안이 반기문 총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제3지대 중도 신당의 깃발을 들게 되면 그때 지금 탈당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 20, 30명 정도가 탈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까지 12월 말까지는 비박계의 탈당 명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의 지금 거의 사그러들고 있고 유일한 변수는 반기문 총장이다. 그러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서 이게 같이 또 서로 웃으면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워낙 서로 지금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던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외부에 비춰지는 것보다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박계의 핵심 몇몇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목이 날아갈 뻔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가장 강경파가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주호영 의원입니다. 낙천됐다가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 겨우 살았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일종의 무시당하고 대표로서의 권한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사람.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의 패권주의에 휘둘렸다라는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다. 비박계의 다수는 친박계에게 이 최순실 사태의 책임이 적어도 70% 정도 있지만 그래도 분당보다는 다시 이렇게 말이죠. 화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진단할 때는 친박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 원환이 분당을 만들 수 있는 작용은 별로 없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새누리당의 친박에 대한 국민들의 이 반감이 지금 전혀 수그러들질 않고 있는데 어쨌든 친박이 약간 이선후퇴하는 모습 정도로 새누리당이 새롭게 이렇게 얼굴 화장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예전 같은 그런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친박의 강경파들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자신들이 지목한 8명 있지 않습니까? 살생부에 올라와 있는 8명. 그것도 참 희한한 짓을 해요, 진짜. 원래 10명이었는데 2명이 빠졌어요. 아주 저도 그 얘기 듣고 새로 윤리위원을 임명했다는 얘기 듣고 진짜 기가 막히다. 처음에 5명이었는데 10명으로 커졌다가 2명이 또 빠져서 지금 8명인데 8명을 예를 들자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로 해서 출당해야 된다라는 비박계의 핵심 강경파의 주장이 먹혀들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대신 친박계 지명된 이정현,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완벽한 백의종군.
물러나야 되겠죠. 물러나죠. 일단 친박 지도부가 물러났고. 자, 그리고 이제 친박 핵심 좌장격인 사람들이 완전히 백의종군하고. 그리고 비대위도 중립적 인사로 꾸미고 말이죠. 자, 그런데 모든 이 사태의 관건과 핵심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 지론은 뭐냐면 이 여권, 넓게는 보수 세력, 작게는 새누리당이 새로운 기운을 찾아서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느냐 여부가 상당 부분 새로운 비대위원장한테 달려있다. 그런데 이 좋은 카드를 말이죠. 거론됐던 전직 국회의장 3사람, 그다음에 조순영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 이렇게 정치 경력이 풍부하고 인품들도 훌륭하지만 이런 어떤 일반 국민들에게 유명하다라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면 제 지론이 새누리당은 필패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조건이 5가지겠습니다. 5가지. 이상적인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비정치권 인사여야 됩니다. 정치권의 이 헤게모니와 패권주의, 권력 중독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예. 그러니까 비정치권 사람, 뉴페이스여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연령적으로는 제가 새누리당이 새로운 기운을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려면 저는 50대의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봐요. 젊어야 된다. 50대. 왜냐하면 이정현, 추미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58세입니다. 네. 58세예요. 그거보다 낮아야 된다. 맞아. 58세도 뭐 58세도 좋고 뭐 59세도 좋지만 뭐 55세서부터 60대까지 사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50대여야 돼요. 50대. 아주 그 국민에게 새로운 우리 작게는 여권, 넓게는 이 전체 사회. 최순실 사태로부터 쇼크에 빠져 있고 지금 거의 공황 장애까지 이른 이 우리 한국 사회의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역동적인 50대여야 된다. 세 번째는 국민들에게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개혁적인 인물이어야 돼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직 국회의장, 전직 총리, 전직 국회 부의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랜 정치 20-30년간의 정치 생활에서 국민들에게 그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개혁 성향의 인물이다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김황식 전 총리 같은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여권의 양대 토업이 말이죠. 이 중요한 시기에 두 사람이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새누리당을 어느 정도 확대도 호치겠구나. 친박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말이죠. 이런 사람. 그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 조건이고. 네 번째하고 5번째 조건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참 예를 들자면 비대위원장 거론될 때마다 나왔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희옥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저는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어떤 인물이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개인적인 부나 말이죠. 이런 거를 쌓는 데에 몰두한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떤 공동체의 개혁, 공동체의 발전 말이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어야 된다. 일단 비대위원장이 되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뭘 했냐 말이죠. 과거에 언행이 뭐였고 뭘 했냐를 유심히 봐요. 그런데 말은 새누리당에서 번지르르하게 이 사람이 개혁적인 인물이고 이렇게 요란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경력이 그런 것과 관련이 없으면 제가 이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진정성의 중요한 요인가 뭐냐? 5번째가 됩니까? 마지막 5번째. 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연령적으로는 20대, 30대. 경제적으로는 서민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무슨 중산층 이상의 보수층과 나이 많은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지난 4월 총선 때는 새누리당을 버렸었지만 대통령 선거 때는 저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산으로 갔던 집토끼가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관건은 그 사람들은 일종의 필요 조건이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번 최순실 사태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이를 갈고 있는 20, 30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서민층. 예. 이 사람들은 말이죠. 무슨 최순실이 뭐 뻑하면 400억, 언니 최순득이 또 뭐 몇백억. 그래서 최태민이 일가의 재산이 무슨 뭐 수천억. 그다음 정유라의 말이 10억. 그리고 삼성이 뻑하면 말이죠. 지원해준 액수가 무슨 35억. 그리고 장시호가 또 정부에서 받아냈다는 돈이 뭐 6억, 7억, 뭐 15억 막 이런 억 단위의 지금 20, 30대하고 경제적으로 서민층이 완전히 충격적인 노이로제에 빠져 있어요. 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느냐 여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이상의 보수층을 다시 데려오느냐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네. 20, 30대하고 경제적으로 서민층 중에서 얼마나 다시 새누리당이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죠. 다섯 번의 요인은 그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말로만 무슨 온정적 자본주의를 하고 뭐 말로만 따뜻한 보수주의를 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최소한 흑수저 출신. 아니면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 자체가 중간 수저 출신. 예? 중수저. 중간 수저 출신에다가 또 그 사람 자체가 재산이 많으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무슨 뭐 말로는 따뜻한 보수주의 뭐 온정적 자본주의 한다 그러면서 재산이 40억, 50억. 이거 얘기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겉으로는 뭐 내색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대통령 선거의 운명을 누가 좌우하느냐. 제가 이제 가끔 지하철을 타보면 말이죠. 예를 들자면 뭐 신도림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지하철 유동인구가 많다는데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지하철 노선도에 수도권의 변방 도시와 역으로 되어 있는 그 역과 도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좌우합니다. 예. 그 사람 표가. 아무리 말해 시내 무슨 강남 또는 뭐 시내 이른바 저 7개 구 그런 사람들의 표는 별로 없어요. 네. 표는 어디서 좌우가냐? 안산, 네. 안양, 부천, 예? 남양주. 이런데 포진한 사람들, 아주 깨알같이 포진한 일반 서민. 그리고 이제 20, 30대 이렇게 이 변방으로 밀려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예? 그리고 청년 실업 뭐 이런 거 알바하는 사람들, 이런 항상 지하철하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의 운명을 좌우하지, 예? 무슨 뭐 기사 탈린 차에다가 뭐 오너 드라이버 강남 대로 메꾸고 있는 무슨 외제차 몇 표 안 돼요. 새누리당이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이 운명을 좌우하는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암만 말을 번질하게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재산이 45, 50억에다가 무슨 전관예우 1년에 5억 벌고 10억 벌고 말이죠. 이런 사람, 그리고 금수저 출신으로서 아버지가 무슨 뭐 어떤 사람이어서 유산이 많아서 재산이 말이죠. 콘도 회원권 있고 골프장 회원권 있고 아파트 2채, 3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안산, 부천, 남양주 지하철과 버스 타는 유권자들,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를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못 내서는 또 무슨 역학관계에서 뭐 예를 들자면 비박계에 무슨 유승민 위원이 해야 되느니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말이죠.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런 사람 내세우면 가장 좋은 새누리당이 부활할 수 있는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또 잃어버리게 된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진보 더불어민주당과 달라가지고 뭐 뛰쳐나가서 잠깐 또 새살림 만들었다가 또 합치고 뭐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는 데에 약해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그렇죠. 태생적으로 광야 노숙 비박 체질이 아닙니다. 풍찬 노숙을 할 수 있는 체질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에 그냥 대충 침낭 하나 가지고 별 보면서 잘 수 있는 체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온실 체질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의원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탈당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죠. 탈당을 보십시오. 김무성 대표 자체가 자신이 지난 총선 때 낙천됐지 않습니까? 낙천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지 아니하고 당에 남아서 박근혜 선대위원회의 본부장을 맡았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탈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는 김무성 대표가 가장 강경파인데 김무성 대표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본인이 탈당의 깃발을 들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동참할 그렇죠. 것인가. 그거죠, 결국. 그게 상당히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기대와 달리 상당 부분 지금 특히 수도권 의원 같은 사람들은 지역구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도권 의원들 두 사람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이 새누리당의 일반 국민들의 반감은 대단히 높지만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그래도 분당은 안 된다. 뭐 그런 건 있죠. 예. 그런데 의원들이 지역구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비박계가 집단 탈당을 해서 뭐 결행을 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배경적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보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뭐 비박계가 친박계 원내대표가 당선된 거를 문제 삼으려면 친박계가 정우택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을 때 경선을 거부하고 보이콧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선을 보이콧하지 않냐고 경선에 참여해서 정식으로 표대결을 벌여서 62대 55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탄핵 때에도 그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일단 투표에 그렇죠. 참여하면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결과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한 고비를 그건 넘겼어요. 맞는 말입니다. 예. 그 전에 또 하나 고비를 넘긴 것은 탄핵 때 중도와 친박이 상당수가 가세했다라는 점. 최소 27표. 탄핵 찬성에. 그렇죠. 탄핵 찬성에 최소 27명이 중도 친박에서 탄핵에 가세했기 때문에 탄핵을 둘러싸고도 비박계가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비박계가 현재는 명분이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명분이 비대위원장입니다. 글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정현 대표의 발표에 보면 다음 주 수요일 전국위원회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원점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정우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정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완전히 친박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 예. 어느 정도 중도적이고 이 계파 색깔이 엷고 더군다나 외부에서 정치권의 역학관계와 상관없는 사람을 만약에 들여오게 되면 예. 비박계가 그 사람을 반대해서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제가 오늘 그 비박계 핵심 의원들 또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 긴밀히 진단을 해봤는데. 네, 김진 전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친박인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정현 당대표의 사퇴. 그래도 비박이 분당의 길로 갈까요? 저는 새누리당이 조금씩 그 살아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국면이 하나씩 그 재정비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비박계의 탈당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비박계가 우선 우선 첫째는 정우택 신임 대표가 친박이라고 하지만 계파 색깔이 상당히 엷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온건 합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충청북도 출신으로서 TK 패권주의와는 거리가 있는